선우 윤호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이 재보궐선거 짚어보면서 여론조사,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우 윤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총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그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우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뒤에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지자체장 결과만 놓고 보면은 2대2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겼습니다.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는 당초 언론에서 전망했었던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접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넉넉하게 이긴 걸로 나왔고, 국민의힘 역시 인천광역시, 부산에서도, 부산 금정구에서도 넉넉하게, 특히나 부산 금정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 60%가 넘는 득표율을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가 기록을 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가지 많은 보수 진영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계속 살펴보면요,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텃밭은 지킨 게 맞습니다. 영광, 곡성, 금정, 광화 이렇게 텃밭은 지켰습니다만 우선 인천 강화군수, 저희 펜앤마이크 스튜디오 나왔던 박용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득표율 50%를 넘기면서 넉넉하게 당선이 됐고, 또 윤희련 금정구청장은 당선되자마자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라 말했습니까? 두 번째 정권 심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림도 없었죠. 정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정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윤석열 정부한테 기회를 줬고, 부산, 인천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역 일꾼 통해서 한 번 더 민생, 경제 해보자 라는 식으로 윤희련 금정구청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쉬운 건 이거예요. 재보궐 서울시 교육감이죠. 정말 저는 지금 아직도 그냥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윤호상 후보와의, 조전혁 후보와의 이런 끝까지 단일화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 게 있는데요. 단일화가 됐음에도, 물론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0.5% 차이로 어쨌든 지는 걸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호상 후보가 3.8% 정도쯤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더해도 못 미치긴 합니다. 지긴 하죠. 못 미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단일화가 됐었을 때 나오는 그런 시너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하죠.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채팅창에서도 지금 원희님이 그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 저도 그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마저 직선제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실제로 선거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늘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번 결과 이후로도 특히나 많이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자체장에서는 2대2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진짜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선우윤호 기자가 얘기한 그런 모든 내용들에 제가 동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보궐선거 이번에도 이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는 그런 여론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지역에 여론조사가 정말 더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놓고서 이 여론조사가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들, 문제점이 많은 여론조사들이 부각이 됐다고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도 기관이지만요, 언론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에서 단 한 번도 금정구청장이 접전이다, 박빙이다라고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들에서는 MBC, JTBC 신나가지고 금정 접전이다,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을 갔습니까? 금정에 많이 갔죠.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이게 뭐예요? 20% 넘게 차이 납니다. 10%, 그래서 10%. 약 20%,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부산일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보선에서도 크게 빗나간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은 한 곳 빼고 국민의힘이 다 휩쓸었거든요. 근데 당시 어땠습니까? 부산이 흔들린다, 낙동강 벨트마저 위험하다 라는 언론 보도, 방송 보도가 쏟아졌죠. 근데 까보니까 국민의힘이
압승이었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비판을 받는 곳이 어디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론조사 꽃이요. 또 사고 쳤나요? 자, 조사기간 10월 7일, 9일 그리고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민주당 김경지 후보 40.9%, 예. 국민의힘 윤희로 후보 37.7%. 누가 이기는 걸로 나왔죠? 김경지가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왔네요. 예. 그렇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허허. 61대 38.96. 예, 20%가 좀 넘는군요. 예, 20% 넘습니다. 예,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 예, 61대 38.96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걸 두고 과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 어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 저희 채팅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 정도면은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여론을 형성하려는 여론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없는 여론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은 투표를 안 가세요? 뭐 그랬을 때 언제 한번 들어봤던 그런 얘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TV 키면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승자 마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 후보가 좀 앞서네? 선두네? 그럼 저 후보 찍어야지. 그렇게 묻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특인데, 그렇죠. 정치 이기는 모르는 놈이 내 사람들은.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심지어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61대 38.96 나온 것은 이게 심지어 김어준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약세를 점쳤던, 결과를 보여주던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나라 여론조사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꽃의 이 문제점은 뭐 저희 팬앤드마이크에서 그때 또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했고 여러 차례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여론조사 꽃의 이번 부산 금정구 여론조사가 우린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핑계도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곳에 또 여론조사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도 저희가 다 봤죠.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는 서울교육감이군요. 예, 서울교육감이죠. 기간은 전과 같고요. 예. 정근식 후보 32.6, 조전혁 후보 18.8. 아니 뭐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예요. 거의 더블 스코어. 그 정도 5% 정도 4.3% 차이 났어요. 물론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겠죠. 예. 근데 그런 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차이 나죠. 예. 결과 어땠죠? 50.24 대 45.93. 4.3. 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어허. 더블 스코어로 정근식 후보가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 개상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는요. 근데 막상 보니까 50.24, 45.93 오차범위 내였죠. 또 하나 보실게요. 인천 강화로 가십니다. 해주세요. 인천 강화에서는요.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7.3,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40.4.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로 나오긴 했네요. 나오긴 했는데 스코어 이 격차가 3%가량 차이 나는 걸로 나오죠. 자, 결과 어땠을까요? 박용철 후보 50.97%, 민주당 한현희 후보 42.12%, 약 8%입니다. 앞에 있는 게 워낙에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쵸? 8% 정도쯤 차이 나는 거는 그래 8%포인트는 양호하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사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공영방송 출구조사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했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모아놓고 보면요. 이거는 과연 이러한 결과들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실제 결과와 이렇게 다른 것이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과연 여론조사 기관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뭐 여론조사의 문제점은요, 사실 여든 야든 뭐 가리질 않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어준 앞세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여권에서도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막 조작해갖고 당내 경선을 막 조작하는 그런 일을 시도했다고. 지금 한두 군데로 여론조사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론은 어떻습니까? 진짜 여론. 국민들 반응을 보면요,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특히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모두가 입을 모아서 김어준은 분명히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못하게 해라 차라리. 어허. 선거 전 3개월만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뭐 나도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나도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하면서 다 나오니까 남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럴 바엔 하지 말고 또 그 밑에는 민주당 팬덤들로 여론조사 한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꽃 여론조사야 개딸들 놀이터인데 제대로 나오면 그게 조작이다. 아예 그냥 표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어준의 공감 여론조사 맞죠? 공갈입니다. 공갈. 죄송합니다. 공갈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예. 자, 확대 좀 해주세요, 뒤에 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여론조사 조사하는 방식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쓰던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전화 연결 ALS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수십만 수백만에게도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내두고 고작 100명 정도 무작위 전화 돌리고 응답률 5%, 2%, 3% 이렇게 하는 걸로 국민 전체 여론인 것 마냥 호도하면서 기사 내고 방송하고 이런 상황이 웃기다. 여조 장난질은 정말 큰 범죄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여론조사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뭔가 좀 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어준의 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장난질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김어준 여론조사와 정반대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의 명태균은 김어준이다. 명태균 씨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큰 사안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언론과 방송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설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명태균한테 휘둘릴 바에는 지금 국정감사장도 오히려 산적한 현안들, 민생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건데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갑자기 여론조사가 막 폭발을 하죠. 예. 내가 어디 뭐 잘 봅니다. 의원님 내가 어디 잘합니다. 누구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당내 경선 하셔야 되죠. 저희가 여론조사 잘 뽑아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상수 대변인은 명태균과 김어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 민주주의를 왜곡한 것이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한 것이고 전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명태균 방지법을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습니다. 발의를 했거든요.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해당 내용이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이름만 지었을 뿐이지 김어준 여론조사 꽃도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김어준 방지법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러한 아직 뭐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심각성을 당 내에서도 인지한 만큼 추후에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문재인 그렇게 일 많이 터졌을 때 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저도 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사안이었죠. 문다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숙박업 그리고 문재인 관련 여러 가지 혐의들, 문재인 일가 혐의들 굉장히 많았는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 잠잠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이제는 만회를 해야겠죠. 이것만 좀 제대로 해가지고 만회를 하면은 아마 뭐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뭐라 할까요? 좀 그럴싸한 행보들, 어울리는 행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땅 디디고 이제 바닥 한번 다지고 이제 다시 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국민의 여론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응답률 2%, 3%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응답률 최소 15%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특히나 이 표본 갖고 장난치는 여론조사 꽃처럼 표본을 자기네들 사람들만 이렇게 뭐 몇만 명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절대로 그냥 놔둬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우윤호 기자와 함께 진짜 여론조사의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 재보궐선거의 아쉬운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메인 주제죠. 김성태 회장의 이 법정 출석 관련 얘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혹시 까먹으셨으면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우윤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